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관절염 같은 만성염증이 암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인데요. 실제로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또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만성염증이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나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2023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폐암 위험이 무려 49%나 더 높다고 해요. 면역 억제제 사용 같은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염증과 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산화질소, 에노랑 따뚜룹이라는 식물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게 만성염증을 그냥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몸 전체에 서서히 영향을 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불씨처럼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요,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세포까지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또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계까지 교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이게 결국 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경로라는 거죠. 그렇군요. 염증이 그냥 아픈 부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이 염증이라는 불씨를 좀 끄거나 아니면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자료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산화질소, NO입니다.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암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암이 자라려면 혈관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을 좀 억제하고요. 그러니까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우리 면역세포 있잖아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 면역세포들이 더 힘을 내서 암세포를 잘 공격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고요. 아, 면역력도 높여주는 거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 암세포한테는 스스로 사라지라는 신호, 일종의 자폭 명령 같은 걸 내리기도 하고요. 또 DNA 손상을 막아서 돌연변이가 덜 생기게 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도 막아준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물질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사실은 이 중요한 산화질소가 40대부터 확 줄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한 10%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이 자료들은 지적해요.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들이 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따뚜룹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산화질소랑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좋은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을 제시하는 거죠. 따뚜룹이요.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있길래요? 자료에 나온 걸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예를 들어 시린진 같은 성분은 면역을 좀 조절해서 염증이 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요. 또 스코파론이나 캠포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자라거나 다른 데로 퍼지는 거, 전이라고 하죠. 혹은 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새로 생기는 걸 직접적으로 좀 방해하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언급돼요. 특히 캠포롤은 난소암 연구에서도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아, 직접적으로 암의 성장이나 전이를 막는 역할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케레세틴 같은 경우는 미국 의사협회 자료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 암세포로 가는 영양분이나 산소를 딱 차단해서 말 그대로 굶겨 죽이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해요. 그 외에도 프로토카테추산, PCA 같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들도 같이 언급되고요.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따뚜룹에 있는 이런 여러 성분들이 우리 몸의 산화질소랑 같이 작용할 때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암억제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인지 자료 마지막에는 산화질소 생성을 좀 돕기 위한 생활습관 조언도 짧게 나와 있네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아질산염이 많은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그리고 좀 의외인데 구강청결제 사용이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소소한 팁들도 있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만성염증은 단순 통증 문제가 아니라 암 발병의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 단순히 관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산화질소 수치를 잘 유지하고
또 따뚜록 같은 특정 식물 성분을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잠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들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오늘 저희가 검토한 특정 자료들에 근거한 해석이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염증과 암의 그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산화질소와 따뚜룹이라는 식물의 잠재력까지 우리 몸이 참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정보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을까요? 어쩌면 단순히 나타나는 증상만 관리할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일 수 있는 염증을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 이 산화질소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전략에 오늘 나눈 이야기가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